안녕하세요. 네, 박정수입니다. 오늘 5강부터는 의대 전형을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 전형으로 해서 의대 수시 전형의 인원 변화, 그리고 전형에 대한 인원수 변화에 대해서 5강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나누어서 의대 수시 전형을 5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정시 전형은 2강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대 수시와 정시 전형은 총 7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의대 수시 전형 분석 1. 네, 첫 번째 의대 모집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의대 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2,977명, 2,973명. 이렇게 정원의 변화가 없는데 해마다 인원수가 바뀌는 이유는 2년 전에, 그러니까 2022학년도라면 2020학년도에 정원보다 동점자 때문에 더 많이 뽑은 인원수가 4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 2020학년도에 정원보다 더 많이 뽑은 인원수는 2년 후에 정원해서 줍니다. 전년도와 모집 인원이 똑같은 2,977명인데 여기에서 2020학년도에 동점자 처리를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빠진 인원수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의 의대 모집 인원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2학년도부터 수시보다 정시 인원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수시 인원과 정시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변화는 있지 않지만 수시에서 약 65명이 감소한 반면에 정시 인원이 61명이 증가했다. 약 3,000명 정도에서 60명 정도라면 인원 변화가 크지 않은 거로 대부분 이해하실 텐데, 의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의대는 모집 인원이 적고 선호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60명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것이라면 매우 큰 인원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도에 1,849명 수시, 정시 1,128명이지만 수시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시 충원 합격 기간이 짧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시로 이월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는 1,128명보다 더 많았고요.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65명이 줄고 정시 인원 자체가 61명이 느는 데다가 역시나 수시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 또는 중복 합격으로 이월하다가 수시에서 미충원 학생들을 기간이 짧아갖고 다 충원하지 못해서 정시로 이월된다 보면 1,189명보다 훨씬 많은 약 1,300명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월되는 인원수는 적게는 100명 미만일 수도 있지만 100명 이상 150명까지도 이월될 수 있으니까 대략 100명 정도 더 이월된다면 1,300명 정도까지가 정시 모집 인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 인원의 군별 변화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시 전형 나중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대 모집 인원에서 수시의 전형별로 인원 변화에 대해 잠깐 살펴볼게요. 수시에서 65명이 줄었는데 65명이 어느 전형에서 가장 많이 줄었느냐? 예, 종합 전형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수시에서 종합 전형에서 102명이 줄고 논술 전형에서 약 4명이 줄고, 그리고 교과 전형은 오히려 늘어난 입장입니다. 교과 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내신 위주로만 선발하는 전형에서 4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전년도보다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종합 전형이 102명이 감소했다. 그러면 종합 전형에 대한 그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종합전형은 뭐를 반영하죠?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종합전형인데, 우리가 이 종합전형에서 본다면 일반고 학생들은 비교과보다는 교과의 경쟁력이 높을 거고, 특목고 학생들은 교과보다는 비교과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을 텐데,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100명 정도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비교과의 강점이 있는 특목고 학생들, 자사고 또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 과학중점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긴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은 144명에서 140명 정도, 140 정도, 4명 정도니까 작년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논술전형은 파악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대 모집 인원의 변화, 먼저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이 늘고 종합 전형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전형별 모집 대학을 한번 볼게요.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다고 했죠.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은 전국 38개 의대 중에서 27개 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하나 볼게요.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이전에도 교과 전형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간 학교도 있죠. 가톨릭 대학교가 교과 전형이 신설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는 원래 이전 교과 전형 학교 전형이 있었고, 고신대, 대구가톨릭,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수천양대, 연세대학교도 기존에 이제 교과 전형이 있었고, 추천 전형으로 영남을지, 인제, 이남, 전남, 전북, 제주, 조선, 충남, 충북. 제가 연대하고 고대도 교과 전형이 있다. 교과 전형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면접이 이제 같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이 학교들은 기존에도 이제 교과 전형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가 같이 밑줄을 걷던 것은 요 가톨릭 대학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호도 가장 높은 대학, 서울대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가톨릭대, 그리고 다음에 울산대, 성균관대,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 요 5개 대학을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데, 메이저 의대 대학 중에서 가톨릭 대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집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집, 또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전형 계획안들을 보게 되면은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수도권 지역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없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출신 학교 학생들을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집이라든지 아니면 전형 계획안을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교들 중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과 비슷한 명칭의 전형들이 생겼어요. 지역 균형이라든지 지역 균형 선발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역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천 전형이거나 아니면 교과 전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대학교가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해서 교과 전형을 선발한다. 서울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또는 메이저 대학일수록 의대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이 없었는데 교과 전형 선발이 있다. 그래서 이 가톨릭대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추가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위주의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의 내신 위주의 선발.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 전형은 이후에 좀 더 분석을 하겠지만 내신이 매우 좋은 일반고 학생들한테 강점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1등급 대학생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형의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종합전형은 교과도 보지만 비교과의 영향력도 매우 높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처럼 정량적으로 해서 줄 세우는 건 아니지만 교과 전형의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있는 비교과 활동의 영향력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들,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한테도 경쟁력이 있지만 특목고라고 한다면 자사고 학생들, 그리고 과학 중점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는 비평준화 지역의 그 선호도가 높은 학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평준화 지역 또 농어촌 기숙학교 이런 학교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들을 매우 잘 챙겼기 때문에 교과 성적 단순 정량평가로 일반고보다는 교과 등급이 낮지만 비교과의 영향력으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전형으로는 30개 대학 정도, 38개 대학 중에서 30개 대학이 종합전형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각 학교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고려, 단국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 아주,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 전북, 중앙, 조선, 충남, 충북, 한림, 한양대. 앞에 교과 전형의 모집 대학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예, 교과 전형은 수도권 대학들이 서울, 인천의 수도권 대학 그리고 메이저 대학은 상위권 대학이 교과 전형에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 메이저 대학들의 다 종합 전형에선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국립대들이라든지 거점 국립대라든지 지방 의대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모집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 모집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내신도 챙겨놓지 않았고 또 내신도 챙기지 않았고 또 비교과 활동도 특별히 없다. 그러면 수시에서 의대를 지원할 때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도 교과가 들어가고 비교과 활동인데 이 부분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의대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논술 전형입니다. 근데 논술 전형은 그 모집하는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예,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10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10개 대학밖에 없고 그 10개 대학밖에 없는데 그 10개 대학 중에서도 부산대는 부산 지역 출신 학생들만 모집하는 지역인재 전형으로만 논술 전형을 모집을 해요. 이 논술 전형이. 그렇기 때문에 부산 지역 학생들한테는 논술 전형이 10개 대학이지만 부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9개 대학밖에 모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도 보면 가톨릭대, 경북대, 경희대, 아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 다음에 울산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일단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논술 전형으로 내가 의대를 공략을 하겠다. 부산 지역 학생 10개, 부산 이해 지역 학생 9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도 1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논술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 하더라도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경쟁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공략하기에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학들 한번 잘 보세요. 논술을 모집하는 대학. 논술의 선호도가, 대학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대학이 서울대인데, 서울대 논술 없습니다.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대학에서 한번 볼까요? 연세대 있나요? 연세대 미래캠퍼스를 모집하지만 연세대 없어요. 서울대 없죠? 연세대 없죠? 고려대 논술 모집 안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성균관대도 최근에 논술을 모집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여기가 논술이 없어요. 그러면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대학 중에선 가톨릭대와 울산대 여기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공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수도권 대학으로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가 논술을 모집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부산대 지역인재 전형을 빼고 나면은 논술을 모집하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대학들이다.
그럼 비수도권에서 논술을 모집하는 대학은 모집하는 이렇게 3개지만 3개입니다. 서울과 인천이 아닌 지역은 경북대, 연대, 미래, 울산대인데 울산대는 메이저 의대고 서울에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제외한다면 메이저 의대가 아니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논술 모집하는 대학은 경북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논술 전형 모집하는 대학이 많지 않고 모집 인원도 적다. 그리고 예, 상위권 대학, 예,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메이저 대학 2개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논술을 모집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예, 논술에서의 어떤 대박, 논술에서의 어떤 의대 공략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주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북대와 예, 연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논술 경쟁력이 약하다. 실제 이것은 우리가 뭐 의대 논술 경쟁률면 가장 높은 데가 100대 1이 넘어가요. 1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의대 논술의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거보다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경쟁률이, 형성 경쟁률이, 지역 경쟁률이 100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10대 1 또는 20대 1 정도로 매우 약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이 아닌 경북대나 연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경쟁률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도 훨씬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공략한다면 경북대와 연세대 미래 캠퍼스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대 전형 분석 1강, 예, 의대 인원의 변화와 예,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